안녕하세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렵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단단하지만 뻣뻣하지 않은 삶의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깊은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융통성 있는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가끔 이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원칙을 굳건히 지키자니, 저 사람 너무 고집세다 하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고, 또 너무 융통성을 발휘하면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신경 쓰이죠. 우리 모두가 겪는 이 딜레마, 어쩌면 그 해답이 아주 오래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놀랍게도 무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고민을 성인 공자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정말 명쾌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단단한 중심을 지키면서도 경직되지 않는 삶의 기술,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군자 정의불량.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곱고 바르지만 맹목적인 신의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찾는 모든 해답의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정과 량이라는 두 글자의 미묘한 차이예요. 정은 뭐랄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편적이고 올곧은 도덕 원칙 같은 거예요. 대의명분 같은 거죠. 반면에 량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맺은 약속이나 개인적인 믿음을 맹목적으로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지키려는 그런 경직된 태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공자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변치 않는 큰 원칙은 지키되 사소한 약속이나 방법에 스스로를 가두지는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칙 있는 유연함이 바로 백절불굴이라는 정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00번 꺾일지언정 결코 굽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건 그냥 버티는 힘이 아니고요. 올곧은 신념에서 비롯되는 진짜 강함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죠. 그래서 이 백절불굴의 정신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했는지 공자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어느 작은 마을. 공자와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반란 세력의 위협 때문에 마을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 얼굴엔 깊은 절망의 그늘만 가득했죠.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았어요. 주민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인 촌장마저 두려움에 떨면서 방 안에 꽁꽁 숨어버린 거예요. 그는 이 마을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항해봐야 다 죽을 뿐입니다. 라면서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상태였죠. 바로 그때 공자가 촌장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군자는 100번을 꺾이는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법이요. 지금 이 마을의 생사를 결정하는 건 저 반란군이 아니라 바로 촌장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소. 이 한마디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촌장의 마음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공자의 진짜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는 무턱대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어요. 대신 마을을 살린다는 큰 원칙, 정을 굳건히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단결이라는 아주 유연한 전략을 제시한 거죠. 싸우거나 항복한다는 식의 흑백 논리에 갇히지 않은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촌장의 결단 아래 하나로 똘똘 뭉친 마을 사람들의 저항은 반란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죠. 이 뜻밖의 단결력에 당황한 반란군은 결국 제발로 물러나고 맙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죠. 이 이야기가 바로 정의불량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지킨다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 즉 정을 굳건히 지켰잖아요. 하지만 무조건 싸워야 한다는 맹목적인 방법, 즉 량에는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결이라는 유연한 해법으로 위기를 멋지게 극복한 거죠. 자, 2500년 전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랑 상관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민준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동료들이랑 의견이 부딪혔을 때 그는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의를 열어서 모두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해결책을 찾았죠. 프로젝트 성공이라는 핵심 원칙은 지키면서 동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중심, 즉 정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타인의 의견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유연함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도와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짝꿍 같은 관계라는 거죠. 결국 진정한 성숙함, 그리고 공자가 말했던 군자, 그러니까 진짜 어른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단한 신념이라는 기둥이 딱 서 있고 그 위에 부드러운 유연함이라는 지붕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기술이 바로 이거겠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단한 고듬과 부드러운 유연함의 균형점은 어디쯤에 있나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한번 차분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